오늘은 기침이 자주 나고 가래가 자꾸 생기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은 다들 흔하게 겪는 감기나 독감, 그리고 천식, 기관지염, 폐질환, 알러지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환 때문이 아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충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 55.2%가 이 식품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식품으로 인해 폐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기생충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폐에 기생충을 만드는 식품은 무엇인지, 폐에 기생충이 생겼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고 숨이 차다면, 또한 이 식품을 즐겨 드신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회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해 기침이 자주 나오지는 않던가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호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실내 공기는 건조해지면서 먼지와 곰팡이,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증상으로 콧물, 코막힘, 기침, 재채기 또는 코가 간질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코를 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콧구멍 속으로 손가락이 드나들고 후비기도 합니다. 그런데 콧구멍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손가락으로 코 속 굴뚝 청소하는 모습은 절대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더구나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튕기는 작업까지 한다면 그 사람 이미지는 작살납니다. 콧구멍이 간질거리고 기침, 재채기, 콧물,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가는 만성 기침입니다. 만성 기침은 목,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고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감기로 인해 기침을 오래 하게 되어도 기관지와 폐 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기침이 오래 간다면 꼭 검사를 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침을 나오게 하는 원인으로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잘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 증상 중에는 폐에 있는 기생충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목구멍이 간질거리고 기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폐에 어떤 기생충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선 폐에 살고 있는 기생충을 폐흡충이라고 하는데요. 폐에 기생충이 살면서 생기는 질환을 폐흡충이라고 부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와 성균관 의대 교수 연구팀이 22년 동안 폐흡충 진단 사례를 분석해 봤다고 하는데요. 폐흡충으로 확진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62%가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폐흡충 환자의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가래가 55.5%, 객혈 40.9%, 마른 기침 39.6%, 흉통 34.3%, 피로감 11.4%, 악취 8%, 발열 5.5%,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폐에 기생충이 있을 때, 감기나 독감이 생겼을 때 또는 폐질환이 생겼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가래, 기침, 발열, 흉통, 피로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에 기생충이 생긴 질환인 폐흡충을 감기, 독감 또는 결핵이나 다른 폐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에 생긴 기생충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흡충을 방치하면 폐렴, 폐농량, 기흉,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에 기생충이 생기는 폐흡충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도 맛있게 먹고 있는 간장게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장게장은 너무도 맛있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밥도둑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간장게장이 폐업증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민물개로 만든 간장게장의 기생충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폐업증은 옛날에 흔한 질환이지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물개를 이용한 음식 섭취로 인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폐흡충은 사람의 폐의 자리를 잡고 폐에 1.5에서 2.5cm 크기의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다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보통은 기생충에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폐흡충은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폐흡증이 폐에만 있지 않고 뇌, 장, 복막에 자리를 잡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폐흡증에 감염되면 희비지장에서 복강으로 나와 간을 뚫고 폐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때 폐로 이동하지 못한 일부 간흡증은 뇌, 척수, 복강, 피하 조직 이런 데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더 끔찍한 것은 일부는 척추를 따라 뇌 쪽으로 올라가서 뇌에 손상을 입히고 심하면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알 까고 새끼치는 폐흡증 이것들을 어째야 할까요? 다행히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흡증은 프라지칸텔이라는 약을 복용하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폐흡증에 감염된 환자 90% 이상이 이 기생충 약을 한 번만 복용해도 싹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물 간장게장을 즐겨 드시거나 앞서 설명드린 증상이 있다면 동네 내과에 가셔서 꼭 기생충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민물 간장게장은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단 기생충이 죽은 다음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방법은 간장게장을 담근 지 15일 정도 숙성시키면 기생충은 다 죽게 됩니다. 또는 민물 다슬기, 민물 가재, 민물에서 자란 미나리도 생으로 드시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민물 생미나리에 대한 방송을 했었는데요. 민물에서 자란 생미나리를 섭취하면 기생충에 감염돼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진 담도암에 걸릴 수 있다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담도암에 걸리게 하는 명확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간흡증 때문이고 민물 생미나리를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나리는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절이도 해먹고 김치, 물김치에도 넣고 삼겹살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댓글에서도 거머리가 많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섭취 방법은 식초를 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물 간장게장이 폐를 망가뜨린다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감기나 독감이 아닌데도 가래 기침이 오래 간다면 또는 민물고기, 민물 미나리를 즐겨 드신다면 꼭 기생충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